분기 보고서 통해서 확인 가능했던 것처럼 오리온이 성공적으로 마진율 방어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원재료 부담이 레깅돼서 반영되는 거 고려하면은 2분기에는 마진율 방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분기에도 마진율이 1분기처럼 잘 방어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당연히 수익성 방어 및 확대를 위해서 당연히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러시아 시장 말고는 가격 인상을 고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매출 확대로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비용 통제를 좀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러면 1분기 때는 원재료 부담이 덜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방어가 됐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재료 단가 인상의 압박은 계속 받아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비용 통제도 하고 매출 증가도 일으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면서 방어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낵 주요 경쟁사 펩시에서 10% 정도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오리온에 어떻게 작용되고 대처하려고 하고 있나요? 저희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쟁사들도 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라는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저희가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점포 확대나 매대에 진입을 더하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중국 쪽은 가격 인상이 없겠네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상반기에는 고려를 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다시 재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중국 봉쇄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구매 채널을 활용해서 성장률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장기화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공동 구매 채널 활용 말고 다른 전략은 있나요? 공동 구매 채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나온 채널의 한 형태예요. 저희 예전에 한창 한국에서 유행하던 공동 구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소비자들이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특히 식료품 쪽이죠. 식료품 확보를 위해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됐을 때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거라서 당연히 집중할 거고요. 비슷한 채널로 O2O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예전에는 실제 매장으로 쓰였던 오프라인 채널 공간이 사람들이 지역 봉쇄가 나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매장이 폐쇄되고 똑같은 위치에 물류 창고가 대신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도 한창 홈플러스 매장들이 있었던 데가 영업 운영 악화로 홈플러스 매장이 폐쇄되고 그 지역을 홈플러스의 물류 창고로 쓰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효과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이건 혹은 오프라인에서 뭔가 주문을 하면 물류 창고가 대도시의 거점들에 있기 때문에 물류 효율성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소비자들도 빨리 받고 거래처 입장에서도 물류비에 대한 압박도 적게 받는 점이 있죠. 이런 채널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관련돼서는 저희가 대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응을 한다는 게 그쪽 채널로 많이 납품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긴 신유통 채널이거든요. 지금 중국은 제로 코로나 폴리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채널에서의 성장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이 물류 창고로 되면 비용 관리 면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업체들은 물류 업체들이나 거래처들 모두 그런 게 있죠. 러시아 쪽을 보면은 루블 가치 하락에 대한 대처로 가격 인상 20% 정도 단행했잖아요. 가격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마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형적인 매출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 빼고는 대다수의 식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이미 진행을 했어요. 특정 섹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러시아 내의 물가 인상이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출고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은 없어요. 딜러들은 저희들한테 제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오히려 다른 쪽도 다 가격 인상을 한 조건이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상반기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 외 주요 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이 있잖아요. 이쪽은 상반기 때까지는 저희가
가격 인상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확대 전략으로 가져갈 거고요. 하반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돼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겠죠. 러시아 쪽의 트베리 신공장이 곧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까요? 저희가 가동 자체는 6월 말 예정돼 있고요. 제조업 특성상 안정화 시기 시제품 시기가 좀 지나야 해요. 본격적으로는 저희는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 자체는 6월 말부터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트베리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 물량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국가로 수출이 본격화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 인근 국가로 수출이 본격화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고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신제품 출시로 제과 2위 업체와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베트남은 2분기나 올해 전체적으로 고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나요? 뭐 확신할 수 없지만 회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2분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특이 사항이 있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고 경영자 주간 간담회에서 M&A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잖아요. 올해 M&A는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검토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M&A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해외 기업 쪽으로 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베트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아서요. 네,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해외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 주간 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 확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인가요? 그게 주주분께서 관련한 질문을 한번 하셨었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긴 했어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당 배당금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낮추는 것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혹은 어떤 조건으로 더 인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지만 만약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배당금이죠.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주요 사업 구간이 있잖아요.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이 25에서 30%로 비중이에요. 그 다음 베트남이 한 14% 정도, 나머지 10% 미만이 러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5에서 7% 정도 나오겠네요. 한국과 중국이 비중이 크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규모가 크긴 하죠. 베트남도 14%인데 올해 연 매출액을 4천억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말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회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팜유랑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나라별로 비축해 둔 재고가 있나요?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6월까지는 저희가 이미 선조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돼서 조달 이슈는 없고요. 다만 2분기 이후 6월부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으로 소싱해야 해요. 아시겠지만 서방 국가 특히 유럽 쪽에서의 수입 수출이 원활하지 않아요. 2분기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6월 정도서부터는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을 준비하는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도 조달 자체의 이슈는 없어요. 사실은 조달 자체에 대한 이슈는 없는데 다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건 2분기 이후부터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올해 4월에 물류 시스템 업무 협약 맺은 걸로 봤어요. 여기가 CS라든지 물류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 같아요. 이것도 비용 관리 절감의 한 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 현장단에서 필요로 하는 물류의 양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물류 효율화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류 노선이나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들을 다 AI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시켜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 자사가 가지고 있는 물류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의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향후 지금 말씀드렸던 물류 효율화에 적용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붕괴라든지 러시아 전쟁, 그로 인한 원료 상승 때문에 영업에 비우호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1분기에는 마진율을 잘 방어했어요. 올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나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려고 해요. 이런 불리한 상황 조건에서도 최대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없게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에서 저희 내부 효율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매출의 확대 MS의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확대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바라고 있어요.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다 대외 변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내부 이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회사는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